whether it's Microsoft or Google. I mean, so many people that have really hit big have gone against the tide. It may seem like you have no chance. It may seem like it's over. Never, ever quit. If you're a quitter, I hope you quit right now and stop watching immediately. And people that can handle pressure can be entrepreneurs, can be successful. 이때 그는 아주 유명한 명언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손실보다는 이익이 더 많다. 결국 대중에게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잊혀질 것이고 오직 남겨지는 것은 내 이름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를 증명했고 미국 자신도 평범한 아이들처럼 신문 배달을 하겠다고 나섰던 한 아이는 하늘에서 한두 방울씩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아버지 운전기사를 불러 고급 리무진에 올라타 다시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급 리무진을 타고 신문 배달을 했던 이 천방지축 아이는 부동산 재벌 억만장자를 거쳐 미국 제45대 47대 대통령이 됩니다. 위대한 자를 위한 위대한 선택. 뉴욕 브루클린을 중심으로 한 거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던 독일계 부동산 재벌 프레드 트럼프의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던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아버지에게서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성공에 대한 세계관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는 성공 유전자입니다. 그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우수한 경주마처럼 인간 역시도 뛰어난 유전자가 따로 존재하고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든 아니든 후천적으로 개발을 했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만 한다라고 그에게 가르쳤고 그 첫 번째 가르침으로 성공을 위해서는 절대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절대 대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 평생 동안 단 한 방울도 단 한 모금의 담배도 입에 대지 않았고 심지어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는 담배 냄새를 풍기고 보고하는 관료들을 자신이 보는 자리에서 그 즉시 해고하는 한편 담배를 피는 관료들을 자신의 곁에 절대 오지 못하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쳤던 성공에 대한 세계관 두 번째는 태어난 이상 인생 자체는 모두가 다 경쟁의 일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는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했고 그 중에 하나는 승자여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자를 일컬어 킬러라고 지칭했고 패배자는 결국 스스로가 모두 괴멸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중요하지 않은 사람만이 존재하고 자신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절대 중요치 않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절대 지지 않는 승자가 되기 위해 매 순간 노력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군사학교에 들어가서는 분명한 책임 소재, 명확한 규칙, 잘한 일에 대해서는 메달과 상장을 주는 그 시스템과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입학할 땐 열등생이었던 자신을 우등생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의 성공 철학에 불을 지폈던 것은 급진적인 자본주의를 추종하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이른바 성공의 복음, 즉 번영 신학을 설파하며 예수님이 구원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절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허락되지 않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이라 말했고 인생에서 반드시 꼭 이뤄내야만 하는 주님의 일이라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의 설교에 적극적으로 매료된 그는 자신이 꿈꾸는 성공이 절대 우연이 아니며 자신을 세상에 있게 해준 존재하는 이유라 여기며 목적 또한 남달라야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의 성공에 대한 세계관을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성공의 후예. 그리고 그렇게 군사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했던 도널드 트럼프는 아버지의 완강했던 권위로 자신이 진학하고 싶었던 심리학과 대신 펜실베니아 왓슨 스쿨 경제학과에 편입, 경제학 석사까지 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10대까지 집안에서조차 외면당했던 문제에서 형제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아버지의 거대 부동산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기자로 낙점이 되었고 그렇게 장남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를 자신의 후기자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의 아버지 프레드는 이렇게 그를 표현했습니다. 천재적인 기회주의자. 실제로 왓슨 스쿨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가르쳤던 루이스 클라라미스 전 교수 역시도 그를 가리켜 똑똑한 것에 비해 책을 도통 읽지 않는 학생이었지만 기회를 잡고 기회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용할 줄 아는 기회주의자였음은 분명했다라고 당시에 그를 피력하기까지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킬러가 되다. 그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또 다른 성공 인격 하나를
아주 주요한 인생의 사건을 맞이하며 형성하게 됩니다. 원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트럼프와 8살 터울이었던 친형 프레드 주니어에게 모든 가업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나 컸었고 매 순간마다 장남인 프레드 주니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욱박을 지르며 압박을 했고 결국 그는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아버지 회사 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이 그토록 동경했던 항공기 비행조종사가 되기 위해 항공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그의 텅 빈 자존감은 그럼에도 절대 채워지질 못했고 좌절감과 스스로가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자책하며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삶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친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는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절대 주눅들지 말자, 절대 짓밟히지 말자. 1981년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43살의 꽃다운 나이에 명을 달리했던 친형의 비석 앞에 선 그는 슬퍼하기는커녕 똑바로 형의 비석을 바라보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킬러가 되어야만 한다. 이랬던 그는 더더욱 자신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절대 주눅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더욱더 강인한 자식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의 노력에 아버지 프레드는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고 폐결인 그에게 조금씩 큰일을 맡기며 이제 갓 2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역 한 빌라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며 2배 수익을 만들어 아버지 사업의 후계자로서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5월 대학을 졸업했고 아버지 부동산 개발 회사 트럼프 매니지먼트에 정식 입사하여 눈부신 실적과 함께 드디어 1971년 회사의 전권을 물려받아 부동산 시장의 거물의 출현을 알리게 됩니다. 그의 나이 이제 25이었습니다. 또 다른 세계에서의 왕국. 그렇게 퀸스와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를 주 무대로 주로 뉴욕 외곽 자치구역에서 중산층을 상대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고 있던 아버지의 사업 스타일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던 도널드 트럼프는 1970년대 중반 자신의 고향 퀸스를 떠나 경제의 중심지였던 맨하탄으로 떠나게 됩니다. 어렸을 적부터 화려하고 높은 곳을 동경했던 그는 아버지가 평생 이뤄왔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곳에서의 성공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런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부들과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맨하튼에서 새로운 도전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맨하튼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치안은 물론이고 뉴욕시 자체가 파산 직전의 도시여서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거부들이 앞다퉈 떠나던 시기였고 그런 곳에서 다시 성공을 꿈꿨던 아들이 아버지 프레드는 몹시나 못마땅했습니다. 더욱이는 자신이 평생 일궈놓은 곳이 아닌 전혀 새로운 곳에서 그것도 쇠락해가는 도시에서 성공을 꿈꾼다는 자신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가 몹시나 미덥지 못했습니다. 온갖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 지금의 뉴욕시가 자신이 더욱더 성장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눈에 띈 한 곳,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 바로 앞에 서 있던 거대한 흉물 코모도 호텔이었습니다. 재건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찾아간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친 짓을 넘어 침몰하기 직전 타이타닉호 그 바로 앞에 있는 1등석 티켓을 일부러 사서 그곳에 앉아 침몰해 들어가는 광경을 스스로 감상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며 극구 말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지를 절대 굽히지 않았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온갖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하며 뉴욕시 당국과 협상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호텔이 재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역세권이 살아나 역 주변의 유동인구가 다시 살아나면 물론이고 관광객 역시도 다시 불어나 이전의 뉴욕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적자투성인 흉물 호텔이 지금껏 남겨진 것은 뉴욕시의 가장 큰 치부이고 자신이 아니면 절대 그 누구도 이 흉물을 절대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흉물을 뉴욕시장 당신의 최대 랜드마크와 치적으로 당신에게 선물할 테니 대신 40년간 그 어떤 세금도 물리지 말라. 대신 발생되는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철저하게 뉴욕시와 분배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며 드디어 1980년에 그랜드 하얏트를 완공하게 됩니다. 악재를 기회로 삼는 능력.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도널드 트럼프는 1978년 철도 용지에 컨벤션 센터를 짓기로 하고 로비를 하기 시작했고, 당시 허풍쟁이로 소문났던 에드 코치 시장의 자문까지도 완강히 거부한 채 거래를 성사시켰다라고 밝혀지면 오랜 법정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그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자신의 이름이 대서특필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세상 모두가 부도덕한 욕심만 가득한 젊은 사업가라고 지탄하고 있던 그때에도 자신의 인지도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자신의 매스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이슈 메이커로서 스스로를 마케팅하고 있던 그는 더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며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이때 그는 아주 유명한 명언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손실보다는 이익이 더 많다. 결국 대중에게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것이 잊혀질 것이고 오직 남겨지는 것은 내 이름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를 증명했고 미국 45대 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재선에 성공한 미 4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에게서 세 가지의 성공 인자를 배우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나만의 성공을 위한 세계관을 철저하게 만들고 절대 세상에서 지지 않도록 승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패배자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상에 절대 주눅들지 말아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도록 억적같이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Whether it's Microsoft or Google, I mean, so many people that have really hit big have gone against the tide. It may seem like you have no chance. It may seem like it's over. Never, ever quit. If you're a quitter, I hope you quit right now and stop watching immediately. And people that can handle pressure can be entrepreneurs, can be successful. 손 자산만 35억 달러, 세계에서 544번째로 부유한 남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 다이아몬드 수제였음에도 그 모든 환경들을 버리고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이 모든 왕국을 직접 건설해내었던 한 남자가 자신의 성공 비법으로 도전하지 않는 삶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그가 성공을 향해 쏘아 올려왔던 그 수많았던 성공의 흔적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성공의 정상에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 어떠한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거나 혹은 도널드 트럼프 그의 모든 것을 맹신하고 추종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이 제작된 이유는 오직 그를 뛰어넘고 그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배울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저의 실증적 성공 철학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 색깔이 어떻든 품행이 어떻든 간에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자신이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누구의 도움 하나 없이 스스로 이루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움직일 수 없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에게서 깊은 영감을 얻어 성장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가 20대 때 뉴욕 한복판에 거대한 코모도 호텔을 지으려 결심했을 때 주위 반응이 어떻든 간에 끊임없이 그리고 매우 끈질기게 자신이 이루고 싶은 그 목표들을 말로 시인했고 또한 그림과 글로 만들어 자신이 사는 곳곳마다 벽에 붙여 붙박이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통령을 꿈꿨던 그 당시 때부터 레이건의 슬로건이었던 미국을 또다시 위대하게 라고 써져 있었던 그 배지들을 매일같이 호주머니 속에 품고 다니며 그 꿈을 실현해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꿈을 붙박이 하는 것은 성공을 이루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께서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신의 목표가 60억이라는 댓글을 남겨 붙박이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붙박이 했을 때 누군가는 핀잔을 줄 것이고 허황되다, 넌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 구독자님께서는 자신이 붙박이 했던 이 60억 목표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가장 강력하게 울림을 주었던 글과 함께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꿈의 실체를 이곳에 보는 즉시 붙박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부터 스스로 앞장서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봐왔던 실패자들의 모습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이 작은 것 하나 결단하지 못해 나약한 태도로 일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자야 본전? 아닙니다. 이런 작은 실천 하나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 사실인 것입니다. 모쪼록 이 영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성공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영상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 트럼프씨, 미래의 사업가 혹은 당신처럼 꼭 반드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지금껏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10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는 1990년대였죠. 그때는 진심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금융시장조차 감당하지 못했고 날마다 늘어나는 부채 시장들 때문에 100년이 넘는 거대한 은행들이 속절없이 쓰러져 나갔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당시 파산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단 한순간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삶을 견뎌내며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겁니다. 이 고비만 넘기게 되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희망찬 내일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죄송한데 똑같은 태양이 당신의 동쪽에서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에 희망이 담기지는 않습니다. 그 태양의 희망을 발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유일한 방법은 당신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만 그나마 그 태양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행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행운을 믿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유일한 행운의 비밀 하나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절대 행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슬쩍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포기한 실패자들이 널려져 있는지. 저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로서 단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패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 자신을 밀어붙여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노력하지 않는데 행운이 찾아온다? 그딴 말은 믿지도 마십시오. 행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절대 스스로 당신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 가지 더 충고를 드리자면 철저하게 나만의 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식이라 함은 학교에서나 배우는 그런 고리타분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책에서 스스로 배웠던 아니면 한 강연에서 배웠던지 간에 그렇게 배웠던 금융 지식을 통해 철저하게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스스로 배워 깨우친 그런 살아있는 진짜 지식들로 당신을 무장시키십시오. 그렇게 직접 쌓아올려 세워진 돈에 대한 경험들과 지식들이 바로 당신을 완전하게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행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살아있는 지식들로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곳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당신이 갖게 될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직접 쓰신 첫 번째 책 거래 기술에서 돈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일을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오직 그 일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절대 재미없는 일에는 그 어떠한 흥미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20살 때 아버지 회사에서 처음 했었던 일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임대료를 일일이 거들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어렵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심지어 손에 월세를 쥐고 있었음에도 제가 보는 앞에서 딱 절반만 잘라 문전박대하면서 돌아서는 저를 향해 우물통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세가 6개월이나 밀려 퇴거 조치를 하던 한 주민이 있었는데 울고불고 매달리던 그 나이든 사람을 보며 감정적으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동산 하는 일 자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약은 고사하고 술과 담배까지도 아예 하지 않는 저를 보고 매우 대단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조금이라도 그것들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며 시가를 물고 이 물잔 대신 고급 위스키를 잔뜩 담아 들이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술과 담배, 마약 그리고 몸에 문신을 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게 재미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다지 의미도 아무런 흥미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일들로 인해 제 인생을 절대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신 저는 성공하는 것, 부동산으로 빌딩을 사 모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워커홀릭처럼 죽도록 일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롭기 때문에 저는 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하며 좋은 날과 그렇지 못한 날, 심지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어 잠 못 드는 밤들이 숱하지만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재미있는 게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재미있게 일해왔던 저의 모든 시간들과 날들은 절대 언제나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제가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래서 저는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감수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삶의 커넥션들 중에서 단 한순간도 돈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돈은 그저 저에게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하나의 작은 보상일 뿐입니다. 몇 천억 원짜리 빌딩, 몇십만 불짜리 통장, 이건 제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룬 성과의 만족도가 99%이면 그것이 설사 단돈 1불이어도 저는 절대 상심하지 않습니다. 방금 문득 든 생각이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단 한순간도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더 큰 부자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더욱더 잘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뉴욕시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거대한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죠. 저는 그저 쇠퇴해져가는 도시에 건물을 지어 그것이 성공해내는 과정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제가 건물 짓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헌데 솔직히 제 자신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행운이 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아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도 빨리 찾을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행운들이 모두에게 다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꿈꾸며 단 한 가지, 돈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고 자신있게 말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지금까지 제가 이루었던 성공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즐길 수 있게 되면 가장 먼저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언제나 훌훌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위해 일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매우 뛰어난 성공 재능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주신 당신의 이 인터뷰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바꿔 더 큰 부를 이루고 창출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실 건가요? 직장인들이 이직을 하는 유일한 이유는 더 많은 샐러리, 월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앵커께서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 경영인들도 있습니다. 헌데 그들 중에서 저처럼 자산가가 되어 몇 조 원의 자산을 이룬 사람들이 있나요? 최소한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을 저를 대신해 일해줄 수 있는 전문 경영인으로 고용을 합니다. 저는 압니다. 그들은 절대 저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오직 제가 주는 돈을 위해서만 일을 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기대했던 만큼 그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하는 이유가 오직 돈을 위해서만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만 일을 하게 되면 언제나 삶은 쳇바퀴만을 돌게 됩니다. 설사 당신이 고액 연봉자라 할지라도 제 주변을 채워주고 있는 사람들 모두는 저처럼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실 그들을 보면서 또한 자극을 받아 제 삶 자체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에 대한 선순환인 것이죠. 성공의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당신 주변을 당신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로 먼저 채우십시오. 당신 삶이 그 즉시 바뀌는 것을 즉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자문을 구해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다라고.
그때 저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흥분되는 일이냐고. 아주 잠시 잠깐 머뭇거리고 있던 그를 참지 못해 저는 즉시 그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야, 지금 당장 딴 사업을 찾아. 네가 즐길 수 있는 사업으로. You just have to fight for yourself because basically nobody else is going to fight for you. The big thing in negotiation is to try and figure out your opponent. Otherwise, you're going to look like an idiot and lose big. 세상과 맞서라.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절대 세상에 순응하지 마십시오. 일단 한번 세상과 맞짱 뜨기로 결심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맞는 길이다라고 확신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그때부터 당당히 세상과 맞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세상과 바로 맞짱을 떴다 하여 지금의 삶이 통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만큼은 제 인생 전체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성공 전략은 세상과 맞서 싸우려 했을 때 그때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그 원하는 성공만큼 당신도 그만큼 더 똑똑해지고 현명해져야만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비즈니스는 그 어떤 세계보다도 냉정하고 냉엄한 프로들이 지배하는 적자 생존에 매우 잔인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절대 아마추어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맞서려는 이 세상에는 당신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유능하며 거기에 무섭도록 피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질비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데 여전히 어제와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승산 없는 게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제대로 세상과 맞짱 뜰 능력을 갖출 수 있기만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나 구글 창업자들처럼,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혁신적인 결과를 당신 인생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처럼 천재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지만 저는 모두가 알아주던 문자였고 공부도 완전히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그들 위에 존재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추진력 있는 실행력, 이 두 가지만 갖고 있다면 당신은 언제든지 그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 모두는 세상의 암벽과도 같은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고 분명한 자신감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자신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가끔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곤 하는데 사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존재치 않습니다. 방법은 오직 당신 스스로가 깨지고 터지며 그러면서 스스로가 깨우쳐 배워 쌓아가는 수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헌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길을 스스로 찾아낸 사람을 본 적도 거의 없지만 만약 당신이 그 몇 안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제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가장 먼저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정반대에 서서 맞서 싸워 사람들에게 당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고 또한 당신은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팔며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처럼 자신 스스로가 시장의 흐름 그 자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당신이 만든 그 흐름 속에서 오히려 따라오며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정의하는 진정한 성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만들고 주도하며 이끌어 나가는 것. 전진에는 이유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당신께서는 현재 뉴욕시에서 가장 놀라운 카지노에 호텔, 거기에 타워까지도 소유하고 계신데 이젠 이곳 텔레비전 시티에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화스러운 빌딩까지 짓고 계십니다. 도대체 언제가 돼야 만족하실 건가요? 글쎄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죽으면 모를까. 만약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원칙은 오직 하나, 멈추지 않는 것뿐입니다. 앵커께서도 저도 이 세상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현실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가 죽고 하물며 그것의 인생이 무척이나 짧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짧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평생의 균형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오직 그저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기며, 또한 그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게 잘 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전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도 저는 나름의 성과를 내며 계속해서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된 질문이긴 한데, 트럼프씨, 당신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여타 다른 기업인들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글쎄요,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한 저는 타고난 지능보다도 일을 하기 위한 추진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자신합니다. 만약 저한테 그런 추진력이 없었다면 절대 저는 지금처럼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인즉 저의 성공 지능은 IQ가 아니라 실행력이라는 뜻입니다. 고정관념의 틀. 제 오랜 친구 중에 여전히 성공하지 못했지만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매우 독특한 고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행을 할 때마다 오직 1등석만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냐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비용적인 면에서 그 친구 스스로가 감당하기 결코 작지 않은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그렇게 1등석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 자신의 자존감이 추락되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토록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출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여전히 그러고 있는 그를 보면서 제가 핀잔을 줬지만, 그는 끝까지 놓지 않았던 자신만의 그 자존감 때문에 결국 그리도 꿈꿔왔던 그 거대한 성공을 마침내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 자신만의 자존감을 그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 하나만큼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친구의 그 마인드가 제게도 큰 영향을 준 것만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그것이 무리한 1등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만의 자존감을 지켜 독자적인 성공 마인드를 훈련하고 쌓아가는 데는 탁월한 방법이었음을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가만히 앉아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투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를 합니다. 투자는 사기 이전부터 이미 오르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보고 듣고 배워야만 합니다.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것. 부동산에서 승과 패를 좌우하는 것은 당연히 입지입니다. 하지만 입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거래를 하고 이끌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설사 입지가 제 아무리 좋아도 망치는 바보가 있는 반면, 몇 년 동안이나 썩어있던 동네의 물건도 입지가 가장 좋았던 물건으로 탈바꿈시키는 매우 똑똑하고 사업 감각이 남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후자의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하고 오직 그런 사람들하고만 일을 합니다. 이런 사업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먼저 호기심의 힘을 이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설사 자신의 운명을 바꿀 절호의 찬스가 될 그 호기심이 자신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언제나처럼 이를 매우 간단하게 묵살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안에 호기심이 생기는 그 즉시 실천으로 바로 옮깁니다. 심지어 새벽 2, 3시라 할지라도 불황자와 범죄가 들끓는 그 뉴욕 한복판 위에, 그것도 모두가 떠난 도산 위계 도시 한복판 위에 그 거대한 호텔을 짓게 되면 저의 삶이 더욱더 진전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단 하나의 호기심에 이끌리어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했던 강한 흥미를 만들게 되었고, 저는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얻을 수 없었던 그 귀한 기회를 드디어 얻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생긴 호기심의 힘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즉각 그 즉시 반응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흥미로 만들어 인생을 바꿀 기회로 재탄생시키는 것.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부동산 지식으로 무장한 똑똑한 바보보다 사업 감각이 남다른 지혜로운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더욱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절대 당신 안에 생기는 그 수많은 호기심들을 묵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협상은 반드시 보수화하라. 부동산 거래에서 돈을 결정하는 것은 협상과 거래입니다. 절대 부하 직원과 마주 앉아 협상에 나서지 마십시오. 25살 제가 처음 아버지 부동산 기업의 대표가 되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은 협상에서 절대 부하 직원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부하 직원과 협상에 나서게 되면 설사 그것이 아주 좋은 결론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결국엔 또다시 그 직원의 보수와 재협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였던 시간과 노력, 거기다 만약 접대까지 했었더라면 그 손해의 당사자는 오직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협상 기술을 예술로 승화시켜라. 협상은 당신이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할 때 그 어떠한 능력들보다도 가장 우선시됩니다. 더욱이는 가장 민감하기까지 합니다.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부가 성공이 그 즉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절대 판정승이나 무승부는 존재치도 않습니다. 절대 그 어떠한 경우라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는 자와 패배한 자, 세상은 오직 이 둘만 기억하는데 패배자에겐 쓰라린 평판, 그리고 승자에겐 강한 자로서의 명예만이 기억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언제나 항상 전략을 고도로 짜고 상대를 읽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짜면 때로는 협박과 보상을 어떻게 조율해야 내가 원하는 협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매 순간 고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협상에서 강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오직 매번마다 내 능력밖에 거래를 하려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격투기와도 같습니다. 더 강한 상대를 넘어뜨려 정상에 서는 것과도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엔 절대 그 어떠한 핑계조차도 용납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 모든 것들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아예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협상에 이기려고 나갔다가 오히려 설득을 당해 당신이 그 거래에서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그렇게 어렵게 도전하여 얻게 된 그 결과들 모두는 당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어떤 보상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달콤하며 어쩔 땐 그 전율 때문에 밤잠까지도 설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그 희열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희열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한 당신은 더욱더 그리고 계속해서 위로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끔 묻습니다. 어떻게 그 협상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느냐고. 헌데 안타깝게도 그 협상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치 않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방법은 오직 당신 스스로가 깨지고 깨우치며 알아내어 습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 협상의 기술이 분명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만 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가 그 어떤 것들보다도 분명하다면 그 의지에 따라 당신도 얼마든지 습득하고 얻어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후천적인 능력임도 분명한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얻기까지의 희생할 당신의 각오와 용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 부딪히고 깨지고 그 비싼 인생 수업료를 내고서라도 얻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 용기와 의지가 바로 당신에게는 가장 귀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변호사는 너무나 순진해서 사람들이 그를 걸어 다니는 밥상이라고까지 놀렸습니다. 헌데 지금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악명 높으며 가장 능력 있는 수업료를 가장 많이 받는 협상 변호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당신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 아닌가요? 거래는 거래일 뿐.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누군가와 거래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는 것입니다.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협상 테이블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눈빛을 보이거나 전의를 상실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상대에게 읽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이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그때부터 당신의 목젖을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거래와 협상에서 절대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거래는 단지 하나의 게임일 뿐입니다. 심지어 포커 게임에서조차 가장 어렵고 기초적인 최고의 전략은 바로
포커 페이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물며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거래에서 언제나 질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당신 자신을 패배자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설사 당신이 그 거래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상처뿐인 패배자로 기억된다고 한다면 당신의 그 평판과 소문은 삽시간에 업계 전체에 퍼질 것이고 다음 거래에서 당신은 절대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거래 상대자와 악수를 하며 일어서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 기회를 위해 절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패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Well, one of the things I say in the book, and I say very strongly, is you have to be paranoid. There is a certain advantage to having a certain degree of paranoia. You watch, you can be a little bit careful, you watch what's happening behind your back, and I think that's probably very true in business. 도널드 트럼프는 3번의 파산을 겪었습니다. 2004년 2번, 2009년 금융위기 때 또다시 한 번.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대중 앞에 당당히 섰고 지금은 전 세계 최정상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이미 약관의 나이에 남들이 평생 이뤄보지도 못했던 그 거대한 성공의 꿈을 이뤄내며 끊임없이 도전해 성공해왔던 그는 성공을 향해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우리를 향해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남겼던 성공 영감들 중에서 이것이 가장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그의 성공 영감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영상에 그 성공 영감을 함께 남겨주시어 여러분들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다른 분들께도 그 성공 영감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 모두는 부를 초월하며 남들이 이뤄내지 못했던 그 성공의 꿈을 우리 역시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 확신하고 자신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지지 말라. 저는 항상 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긍정심을 심어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긍정심이 주는 힘에 대해서도 거의 종교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들 중에 믿음이 모든 주어진 사실들을 이겨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마음을 끌어올릴래야 끌어올릴 수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아니 사실 이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제 자신을 잃거나 내 자신 스스로가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못하도록 최대한 제 자신을 보호하고 통제해 나갑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저 저처럼 멋진 양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고 해서 저와 똑같은 억만장자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당신의 마음을 저처럼 억만장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억만장자의 마인드로 완벽하게 채워 당신 자신을 속여낼 수 있습니다. 이건 오직 당신 자신이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게 시작된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지금부터 당신의 삶과 인생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도전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최소한 심리적으로만큼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압박감을 견뎌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직장을 다니면서 당신처럼 기업가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부자로 성공할 기업가로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헌데 동시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공할 기업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근거 중에 하나는 언제 직업을 관두고 언제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때를 가장 적합하고 정확한 때에 시행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공자가 갖춰야만 하는 직감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지금 그런 결정을 내리려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더군다나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결정하는 것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정 하나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가족 전체를 모두 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그 직장에서 영원히
떠나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창업하고 사업을 일으켜 기업가로서 성공하는데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매달 들어오는 인컴이 나오는 직장을 버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그 모든 위험들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가,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가, 또한 그만큼 당신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등에 대한 선택의 직감 여부에 따라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그 성공의 명암을 아주 극명히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사랑하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 더욱이는 실패했을 때 지금껏 받아왔던 그 인컴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지금 선택하려는 그 선택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당신의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모든 위험 부담을 당신 스스로가 혼자서 감당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꿈을 쫓아 성공의 여정을 시작하려 할 때 당신은 반드시 당신이 하려는 그 자신에 대한 선택에 대한 직감을 정확히 알고 믿고 실행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모든 압박과 스트레스를 과연 감당해내며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가, 앞으로도 내가 직면하게 될 그 모든 리스크와 문제들을 어느 순간도 지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끈질기게 처리해낼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그 모든 부담감과 두려움을 딛고 그 선택의 위험을 뛰어넘어 실행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당신이 상생했던 것 이상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당신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당신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희열을 느끼며 그 성공의 과정 모두를 즐겨내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언제 그 일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또한 반대로 언제 내가 그 일에 개입하여 들어가야만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당신 자신에게 생겨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힘 때문에 진정으로 당신은 기업가로,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묻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몇 년 동안이나 그 성공에 대한 정의와 답을 매우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공에 이를 때까지의 그 압박감을 어떻게 대처하고 관리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대처 능력의 유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처 능력이야말로 지금 성공을 꿈꾸는 당신에게 있어서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성공의 당락과 크기, 그리고 깊이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그 대처 능력에 대해 아무런 능력도 없이 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당신이 언젠가는 반드시 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상대해야만 하는 그 모든 상대, 심지어 당신이 친구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당신 위에 서기 위해, 그래서 당신보다도 더 똑똑해지려 하기 위해, 더 스마트해지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경쟁하는데 당신이 여전히 어제처럼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당신은 언제나 그들에게 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헌데 그런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요? 그럼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겪게 되는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한다면 기업가로서 당신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 만나왔으며 또한 고용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친구로도 제 곁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제 곁에 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오직 단 두 가지만 보고 그들을 판단합니다. 제가 지금껏 말씀드렸던 이런 압박감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실패자들인가. 실제로 제가 지금껏 쌓아 올려왔 그 모든 성공 지론에 비춰보았을 때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좋은 환경과 그런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월급에 더 좋은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만큼의 자격이 될 때까지 지금껏 그들의 상대자와 싸워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의 겁쟁이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압박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 보세요. 제발 좀요. 제발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이 압박감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크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업가로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니 최소한 성공을 꿈꾼다고 한다면 우선 가장 먼저 그 모든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도록 자신 먼저 다스리고 그 능력을 먼저 키우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당신에게만큼은 다음의 것처럼 아주 솔직하게
이 질문 하나를 던지십시오. 그럼 최소한 당신은 실패만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잠재력은 과연 무엇인가? 경제적 자유민은 행복한 부자를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꿈들이 모여 비범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비전 공동체 채널이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 거대한 꿈을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 계시든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시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성공 영감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